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잠깐 앞에까지 사용된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를 응용하는 거. 여기 보면, LED하고 광 다이오드를 두 개 붙이면 좋은 신호를 전달하는 어떤 복합적인 소자가 돼요. 그걸 우리가 포토 커플러 그러거든요. 포토 커플러 그래서, 자,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재료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런 모양을 깎고 어떻게 모양을 녹이고 이런 것에 대한 재료의 그 물성이나 공정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서 보면 그 지금 갈륨 아르세나이드 LED 돼 있는데 여기 에어 갭 돼 있죠. 에어 갭 돼 있는 이 사이에 비어 있고 아까 이렇게 본딩이 딱 돼 있는데 아까 세미컨 다이라 그랬었죠. 그죠? 다이라 그랬는데 캐소드, 아노드 그 다이가 모양이 아까 그 LED에서 여기 그 전극 아노드 캐소드 있고 이렇게 전극을 쭉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붙인 거. 그래서 해보면 여기에 이렇게 캐소드에서 본딩에 쭉 선을 이렇게 붙였죠. 그죠? 포토 다이오드도 이렇게 PN 다이오드니 이렇게 붙입니다. 보면 위에 LED 있고 밑에 포토 다이오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기 서로 마주보게 해놓고 칩으로 하나를 싹 싸버립니다. 싹 싸버리고 속에 비어 있으면 저기 LED가 딱 켜질 때 밑에 시그널이 딱 전달되겠죠. 두 개 전달해주면 오른쪽처럼 발광 소자와 수광 소자가 이렇게 있다면 빛이 딱 나면 딱 되는 순간 여기 수광 소자는 얘는 지금 포토 트랜지스터거든요. PN 접합 다이오드가 비슷한데 여기 보면 이게 NPN이면 여러분 보면 한쪽이 PN이잖아요. 그죠? PN이면 PN 접합 다이오드에 광전류가 생기죠. 광전류가 생기는데 이 광전류를 트랜지스터를 붙여주면 증폭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입력을 전류라는 게 트랜지스터 가운데 BJT입니까? FET입니까? BJT가 베이스에 전류를 공급해줘서 증폭시켜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BJT 형식으로 딱 만들어져 버리고 여기에 이제 베이스 이미터 사이에 딱 돼 있으면 빛을 딱 조이면 얘가 광전류가 생기면서 얘를 아예 그거를 베이스 전류 간주해 버립니다. 그냥 전극이 없는 상태에서 굳이 배선을 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광전류를 베이스 전류를 쓰면 요 바깥에 컬렉터 전류가 확 흐르겠죠. 그죠? 요게 이제 포토 TR에 지난번 BJT와 연계해 지어가지고 개발된 건데 그래서 빛을 딱 조이면 얘가 신호가 전류가 확 흐르고 꺼지면 안 흐르고 폈다 껐다 이래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on, off 하면 전달해도, 건너편에도 on, off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켰다 껐다가 얘가 거리를 멀게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되게 가깝잖아요. 그죠? 얘를 가깝게 만들어져 있는데 얘를 좀 멀리 하면 어떻게 돼요? 멀리 하면 여기 자 렌즈를 잘 달아가지고 좀 멀리 보내면 광통신이 되겠죠. 그리고 사이에다가 뭘 붙여주냐면 광섬유를 쫙 연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켰다 껐다 하면 반대 켰다 껐다 되니까 휘어져도 광섬유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통신 과목을 3학년 때 글도 좀 배우지 않았나요? 지금도 같이 배울 거예요. 보면 거기에서 신호가 어떻게 전달되느냐 그러면 광섬유를 통해서 그 빛이 전달될 때 한쪽에는 LED가 달려있고 한쪽에는 이 포토 TR이 달려서 켰다 껐다 전달되는 그런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런 재료를 써내보면 응용을 이제 보면 중간에 이걸 해주면 정기적으로는 끊어진 거죠. 정기적으로 끊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연결 안 돼 있으면 위에서는 100V 왔다 갔다 해도 정기적으로는 밑에는 소신호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작은 그 장치로 건전지 켰다 껐다 하는 장치를 거꾸로 저 반대편에 100V 켰다 껐다 하는 장치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리모컨에 달려있는 여러분 신호를 보낼 때도 여기에 달려있고 거리를 쭉 멀게 해서 앞에 렌즈처럼 적외선 능력에서 렌즈처럼 해서 내가 원하는 쪽에다가 신호를 전달해주는 그런 능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거 보면 이거를 전달해 주는데 이런 용도를 이제 우리가 또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용도를 볼 수 있는데 이제 보면 이런 거에도 써요. 보면 여기 이제 이 축이 있죠, 그죠? 축이는 여기 뺑 돌아요. 도는데 이 축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쫙 뚫려 있어서 얘가 돌면서 구멍이 위에 LED가 달려 있고 밑에 포토 다이얼 달려 있습니다. 이거 포토 커플러라고 그러거든요. 달려 있으면 얘 계속 켜져 위에 계속 켜져 있으면 이게 뺑 돌면서 얘가 통과가 안 통과하니까 그건 뭐냐면 펄스 ko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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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파수를 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인카운터를 그래서 이런 이게 뭐 다운로드 되니? 보면 이렇게 이런 회로로 보면 아까 포토커플러로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전류를 증폭해서 전압으로 변환해서 이렇게 우리 원하는 신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 지금 초과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빛을 내고 받고 빛을 내고 이게 받는 쪽에 생각하고 이거 받는 쪽이고 이거 내는 쪽에 생각하면 빛을 내고 받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얘를 가끔 꺾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갖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다 검은색 종이를 붙였을 때하고 흰색 종이를 넣었을 때하고 얘가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러면 흰색일 때는 여기 잘 오는데 검은색일 때 잘 안 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프린트 속에 이 종이 지나가잖아요, 그죠? 종이 지나가면 종이 있을 때 없을 때 반사율이 다르겠죠. 그러면 이런 포토 다이오드하고 LED를 잘 결합을 하면 프린터에서 종이가 있냐 없냐 판단하는 데도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씁니다. 써서 이런 광 센서 옵토일렉트릭 디바이스가 굉장히 용도가 많죠. 근데 기본적으로 속에 뭡니까, 여러분? 저 속에는 갈륨 아세나이드가 들어있구나. 갈륨 파스파이드 들어있구나. 이런 우리가 전기전자 재료 시간에 배웠던 그런 재료 들어있구나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광을 이용한 소자로 반도체에서 대표 종류로 반도체 레이저가 있죠, 그죠? 반도체 레이저는 여러분 이거 있죠? 이거. 제가 이 비추잖아요, 그죠? 비추면 빨간색 빛이 나오잖아요, 그죠? 빨간색 빛이 나오는데 이건 완전히 굉장히 강하면서 초점이 딱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레이저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저 속에 기본적으로 LED가 달려있거든요. LED 빛이 들어갔는데 특정한 파장의 빛이 증폭이 되고 이게 동조화된 빛이 나가면서 굉장히 멀리까지 나가는 게 레이저입니다. 이 레이저 자체도 사실은 반도체에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아까 제가 양자점 얘기했었죠, 그죠? 양자점은 적절한 사이즈를 해주면 그 안에 특정한 파장의 빛만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적절한 사이즈의 캐버티라 얘기하는 그 속에 갇혀져 있는 거를 우리가 거울로 만들어주거든요, 빛은. 거울로 만들어주는데 반도체가 여기 불전류를 잘 선택하면 전반 사이로 나서 속에 빛을 가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구조의 반도체 레이저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레이저 다이오드 그래서 빛을 내야 되니까 이런 레이저 다이오드가 있는데 이렇게 속에 뜯어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정말 잘 뜯은 거다, 그죠? 우리 뜯다 보면 이거 완전히 그냥 선 다 날아가고 없고 본딩 와이어까지 쫙 이렇게 살아있는 레이저 쫙쫙 나가죠, 그죠? 세미컨덕터 레이저 돼 있는데 보면 이게 P 타입, N 타입 돼 있고 N 타입 레이어 돼 있고 메탈 컨택 돼 있는 요 사이에 이제 미러 형태의 이제 메탈 컨택 해주고 다 PN 이런 공정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음 시간부터 이제 배우거든요. 어떻게 깎고 이런 모양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광 센서가 반도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광전자공학이라는 과목을 여러분 2학기 때 배우잖아요, 그죠?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센서라는 걸 한번 제가 또 볼게요, 한번.
그러니까 자기 센서가 뭐 아기자기 그때 자기 말고 이 자기 뭡니까 이거는? 김효주 씨 왜 자기가 있습니까? 아기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그렇구나. 두 사람이 다 있나요? 같이? 그래요. 그 자기 센서라는 게 마그네틱 필드죠, 그죠? 우리가 마그네틱 필드는 마그네틱 머티리얼은 우리가 학기 끝날 무렵에 배울 텐데, 근데 이제 조금 맛보기 시작한다 생각하고 보면 반도체가 자기장을 검지하는 센서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홀 효과라고 여러분 그 물선 전자시간에 혹시 배웠죠? 물선 전자시간에 자기장을 바꿔주면 어떤 일이 있냐면 로렌츠 힘에 의해서 플레밍의 무슨 법칙 그럽니까? 왼손입니까? 오른손입니까? 플레밍의 왼손입니까? 오른손입니까? 자기장 속에? 왼손, 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왼손이면 요게 뭐가 되죠? 이게 자기장. 이거는 전류, 얘는 힘이죠, 그죠? 그럼 이 전자가 이렇게 흘러가면 N타입 반도체면 전자가 흘러가는 거고 P타입 반도체면 홀이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전류 방향은 같죠, 그죠? 둘이 같은데 전자글이 올라가는 경우하고 홀이 밑에 내려오는 경우는 전류 방향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전류 방향은 이 방향이니까 지금 자기장 방향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기장 위로 됐죠, 그죠? 위로 이렇게 됐으면 이쪽 위로 갔죠. 그래서 해보면 마이너스가 위로 올라가건 플러스가 밑으로 내려오건 전류 방향이 같으니까 만약에 이 반도체가 전자가 모조리티 캐리어라 전자가 진행을 하면 여기로 갈 거고 홀이 P타입이라면 홀이 모조리티라면 여기로 갈 거죠. 그죠? 그 움직이는 방향이 같을 겁니다. 힘의 방향이 같으니까. 왜냐하면 전류의 기준을 가야 되니까. 그럼 결국 뭐냐면 P형 반도체라면 왼쪽 편에 홀이 쌓이는 거고 N형 반도체라면 왼쪽 편에 전자가 쌓이는 거죠. 그럼 P형 반도체냐 N형 반도체에 따라서 같은 방향의 차지가 보이는데 대신에 전하의 폴라리티가 반대인 거죠. 그래서 해보면 홀 P형 반도체 여기가 플러스 옆으로 더 되면 여기가 플러스이게 되면 얘는 P형 반도체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N형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에 대해서 전류 흘러주는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전압을 딱 재가지고 여기에 플러스냐 마이너스 따라서 얘가 P타입이냐 N타입이냐 하는 거를 우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홀 전압이 이 물성 전자시간에 이거 배웠죠, 여러분? 아래는 기억나죠, 그죠? 그죠? 예. 보면 이렇게 흘려주는 전류가 많아질수록 홀 전압이 커지고 자기장이 세지면 세질수록 홀 전압이 커지고 그 다음에 캐리어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홀 전압이 커지고 이 시로의 두께가 얇으면 얇을수록 홀 전압이 커집니다. 같은 이 관계에서. 그래서 얇을수록 캐리어 농도가 낮을수록 그렇게 해서 홀 전압이 크니까 이게 우리가 금속과 전해체 배웠잖아요. 그죠? 금속과 전해체, 금속은 어떻게 되냐면 캐리어 농도가 높죠. 크니까 얘가 큽니다. 얘가 크다 보니까 홀 전압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금속 같은 경우는 캐리어 농도를 결정할 때 홀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 상당히 두께를 얇게 해야만 측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도체는 얘가 충분히 금속보다는 많이 낮기 때문에 홀 전압이 크거든요. 또 희한하게도 우리가 쓰는 자기장에 이 자기장을 검출하는 그런 센서가 반도체가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캐리어 부호도 결정할 수 있고 캐리어 농도까지 결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왜냐하면 전류도 알고 자기장 세기도 알고 두께도 알고 그러면 요 홀 전을 딱 측정해서 캐리어 농도를 딱 알면 그 반도체 뭐다 아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제 자기장
자기장 센서. 잠깐만요. 반도체. 반도체 부품. 광다이오드. 자기 센서 어디 갔죠? 홀 센서. 어디 갔지, 저 홀 센서가? 이거는 보여요, 홀 센서? 조금이. 홀 센서. 홀 센서. 이게 있는데. 홀 센서 보면 이렇게 지금, 이런 소자들이 딱 이렇게, 딱 만들어져서, 값도 지금 뭐 630원? 이거 되게 싸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지자기를 보면 지구 자기장이었죠. 지구 자기장도 보면 지자기는 굉장히 약한 자기장이죠, 그죠? 보면 지자기도 아날로그 지자기 센서 모듈 3축 그래서 좀 비싸죠, 그죠? 비싼데 이게 이제 이 센서를 쓰면 지자기는 이제 동서남북 이걸 선택할 수 있겠죠. 얘를 쫙 치면 3축에서 알 수 있으니까 전자 소자로 나침반에 해당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도체 재료가 홀 센서로 쓰는데 얘는 어떤 예를 쓰냐면 전선이 이렇게 흘러요. 전선이 이렇게 사이에 끼워져 있고 전선이 이렇게 끼워져 여기 지나가고 여기 전선이 지나가고 주위를 이렇게 감았어요. 여러분 그 암페어 법칙에 따르면 전력은 도선 주위는 뭐가 생깁니까? 자기장 생기잖아요, 그죠? 그 자기장 생기는데 그 자기장에 따라서 옆에 홀 센서가 딱 붙어 있으면 그 자기장을 딱 재면 속에 중간에 흐르는 전류를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얘는 기본적으로 전류 센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전류 센서 하는데 이 전류 센서를 접촉하지 않고 이 전류 흐르는 선 주위에 그냥 클램프를 탁 집으면 전류 값을 알 수 있는 장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모양, 이런 모양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경첩처럼 되어 있어서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전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 전선에 전류 얼마나 하는지 그런데 잘라가지고 중간에 그 전류에 딱 수업시간에 전류계는 직렬 연결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선 딱 잘라가지고 중간에 팍 빼가지고 전류 딱 해라고 딱 재워놔서 다시 연결하고 이게 말도 안 되죠, 그죠? 선 하나 갖다 놓고 얘를 홀 센서 달려있는 전류 센서 딱 집게로 탁 찍으면 전류 몇 암페어. 근데 그런 이런 그 전자기 원리를 이용해서 자기장은 그 자기장에서 저항이 변화하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자기장이 커지면 이 자기장이 세다라는 거를 탐지해서 이제 자기장을 거꾸로 재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기장을 쓰게 되면 자기장이 얼마나 되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저런 거는 일반적인 그 특성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는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갈륨 아세나이드, 실리콘 이런 거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할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제 우리 원래 교재 있죠. 우리 원래 교재가 이제 보면 바로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었어. 이런 반도체 재료가 있으면 이렇게 텅스텐이 중간에 딱 들어가 있고 타이 옥사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이런 보면 이런 재료를 어떻게 만드는지 프로세스 있죠, 그죠? 프로세스를 보면 공정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거 나오는데 오늘 좀 인터넷이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오늘따라 좀 요즘 랜섬웨어 때문에 뭔가 처리를 했다 그러던데 뭘 막고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보면 여기 실리콘 옥사이드에다가 카본을 넣으면 실리콘이 된다. 카본이라는 게 콜타르 탄소 그걸 넣어주면
이런 공정들이 쭉 나오거든요. 만드는 방법, 이런 게 나오는데, 요것도, 재료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런 공정에 관계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과제가 있는데, 감별체를 응용한 센서 소자, 재료, 구동 회로 등을 나름대로 조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채점방을 주려고 그랬는데, 사실 한두 개 빠져가지고, 잘 못 찾았었거든요. 이상하게, 어디 갔지 못 찾아가지고. 근데 제가 또, 그게 이유였습니다. 그 다이소들이 한두 살 빠진 상태에서 할 수 없어서, 겨우 찾았거든요. 네, 겨우 찾아가지고. 아까 제가 어디 보관한다고 보관했는데, 그게 없는 거라요. 그래. 낙동강 오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주고, 여러분 재료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면서, 나름대로, 온라인에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복사하지 말고, 안 길어도 되니까, 그림 하나 하고 옆에 나름대로 읽고, 짧게 설명을 하는 대로 해서, 이거를, 응용은 이런 게 된다 그러면 나는 이런 데 썼으면 좋겠다라는 자기 생각을 좀 쓰는 게 저는 좀 더 보기 좋더라고요.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